몇 번 올라갔다 왔지 거기.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대입법이나 가관법으로 풀면 되죠. 그죠? 미지수 두 개 있는 거, x랑 y 두 개 있는 거. 패스. 자, 오른쪽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면은 연립 미지수가 3개인 거. 그러니까 두 개 골라가지고 같은 문자 소거하면 되죠. 기억나죠? 이것도 패스합니다. 네. 자, 66번 문제 풀어야 되냐? 대칭형 그런 거면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런 거 그냥 두 개씩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아, 몰라요? 아니요. 알죠? 그래서 같은 문자 소거하면 돼요. 뭐 기억 니은 골라가지고 x 소거했으면 니은 디귿도 골라서 x를 소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아실 거고요. 뭐? 갑자기 70으로 넘어가? 갑자기 68도 이거 뭐 연립식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갖다가 정말 지랄하지 않겠죠, 중학교 때처럼. 뭘요? 뭘요? 활용 갖다가 지랄하지 않. 활용 문제는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개수와 가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도형. 보통은 이제 도형과 관련된 입체 도형 하면 가로 세로 높이 하면 x, y, z잖아요.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특수한 꼴의 연립 방정식이 이제 윤환형인데 윤환형. 셋다 더해서 그- 하나씩. 그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뭐 d. 그 다음에 뭐 cx 플러스 ay 플러스 bz 어디 갔어? z는 뭐 d 프라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땡겨오면 bx 플러스 cy 플러스 az는 뭐 d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을 받았을 경우죠. 이런 거 이제 윤환형이라고 해요. 윤환형. 윤환형은 이제 이렇게 개수가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가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녀석을 이제 윤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윤환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더하기 윤환형은 세 개 다 더해서 세 개 다 더한 후에 아니요. 그러니까 더하기 윤환형은 세 개를 다 더해서 그 나온 식에다가 위에 있는 걸 다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곱하기 형태의 윤환형이 있어요. XY는 뭐 2, YZ는 뭐 3, Z 뭐 X는 뭐 5 뭐 이런 식의 곱하기 형태의 윤환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뭐죠? 어디 갔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곱하기 형태의 윤환형은요. 세 개를 싹 다 곱하고 나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형태의 윤환형은 다 더해서 다 더한 식에다가 위에 있는 거를 대입하고요. 곱하기 형태의 윤환형은 다 곱해서 다 곱한 식에다가 위에 있는 것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오케이. 네, 이제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2차 연립 방정식이죠. 네. 네. 일반 대 나오면요? 그냥 종합대학. 인문대? 그게 무슨 얘기죠? 그냥 인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 나오면 네. 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그런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이해의 길이 뭐가 있는데요? 자기 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좋은 기업에 들어갈 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해 대학을 가죠. 아, 그러면은 뭐지? 고3 때 했던 그 짓을 또 해야 돼요? 그럼요. 그 취업전선에 공부하는 친구들 살벌하게 공부하는데. 수대학 가는 게 다. 특수대학을 가게 돼도 그러면 장점은 이제 조금 더 그쪽 계열의 이제 너가 먹고 살 길을 찾아내기가 너가 먹고 살 길에 그 직업을 얻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죠. 조금 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그것 이외의 길로 가기가 힘든다라는 거죠.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네가 느끼기에 나 이거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나 이거 아니면 나는 평생 난 이 직업밖에 없어. 난 무조건 이 직업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근데 그게 내년에 생각이 바뀔 거고 내후년에 바뀔 거고 20대 중반에 바뀔 거고 군대 가다 서 바뀔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통 이제 많이 무서워하는 게 어떤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특수목적 한 학과 이런 애들을 내가 좀 아이들한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건 그런 건 너무
한정돼 있어요. 너무 한정돼 있어서 그 길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지나간 세월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근데 물론 자기 뜻이 안 변하고 계속 갈 수 있어. 그럼 정말 좋은 거지.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나중에 나이 들고도 하고 싶고 그걸 하고 있는 게 행복하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나중에 가면 아닐 수도 있다고. 나중에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거긴 한데 너무나 이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채로 어려서부터 달려가는 거는 나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요. 자, 1차식과 2차식을 받은 경우. 이건 뭐 쉽죠. 1차식과 2차식 받은 거면 생각도 하지 말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야 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을 받은 경우. 자, 2차식과 2차식을 받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준 결과를 요 다른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풀이죠. 그럼 해가 4개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해가 4개, 많으면 8개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해준 후에 그 인수분해 해준 결과를 다른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풀이에요.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대입법과 가각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6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 쉽네요. 69번은 EX 이건 뭐 중학교 1학년짜리도 풀죠. E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6이다. 왜? 문제 있어요? 아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y는 2x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6이다가 되고 전개해주면 그래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5 이 정도야 뭐 껌이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거나 또는 x는 1인데 우리가 y가 2x 플러스 1이라 했어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9거나 또는 y는 어렵다 3 이렇게 해주면 네, 두 개의 해가 나와요. 어려워. 마지막에 마무리가 항상 어려워요. 자, 70번 문제는 2차식과 2차식입니다. 활용 점정.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는 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는 0. 자, 이게 이제 2차식과 2차식인데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예요. 이거 위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위에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다가 돼서 x는 마이너스 y일 때와 x는 플러스 y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자, x가 마이너스 y일 때 여기 밑에 이제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0이다가 되니까 y는 0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x는 마이너스 y와 같다라고 뭐야 어디가 틀렸어? 네. 어디가 틀렸지? 여기 는 9네요. 0이 아니라. 그죠? 그럼 는 9가 되겠고 이놈의 새끼들 이거 선생님도 틀렸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시끄러. 시끄러. 그럼 y는 선생님을 많이 신뢰하고 있던데.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y는 루트 3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근데 지금 x는 y와 부호가 반대를 했으니까 이때의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때의 x는 플러스 루트 3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 푼 거고요. 그죠? 자, 두 번째 경우 갑니다. x랑 y랑 서로 같을 때 요거 오른쪽 인수에서 나온 녀석이죠.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는 9다가 돼서 y는 3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다가 생기고요.
그러면 x랑 y는 서로 같으니까 이땐 x는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총 4개의 근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근인 것을 찾아라 라고 안 한다고. 근인 것을 찾아라라고 이제 다음 중 이 연립방정식의 근인 것은 이렇게 안 묻고 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죠. 그럼 이제 근이 아닌 걸 넣어놓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맞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에서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꼬은 거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내긴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꼬고는 싶어. 근인 것은이라고 하면 너무 진부해. 근이 아닌 것은이라고 하면은 근이 아닌 거? 막 이렇게 꽈야 돼요.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해봐라 이런 식. 아니죠. 너무 쉬운 문제조차도 간단한 계산식으로 주진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게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쉬운 문제는 간단한 계산식이잖아요. 야 이거 쉽다. 야 이거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푸는 게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라면 고등학교에서 이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간단한 계산식으로는 잘 안 나요. 맨 앞에 있는 한두 문제 정도나 그렇게 날까? 어떻게든 꽈야. 어떻게든 조금씩은 꽈요. 그럼 어려운 문제 가면은 그걸 이제 배배 꽈놓고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1번 틀릴 것 같은데요. 1번 틀리고 오면 사람 아니죠. 모의고사 10번 맞고 1번 틀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내 제자 중에 그런 새끼 있었어. 진짜 30번을 맞는데 1번을 틀려요? 98점 받은 새끼 수능 가서. 수능 점수 98점. 와 진짜 짱 넘어지겠는데요? 예. 20을 다 먹고 1을 틀리면은 맞아요. 일부러 틀린 거 아니에요? 걔가 1번인가 2번인가 틀렸을 거야. 그래서 야, 몇 점 나왔냐? 이렇게 98점이래. 96도 아니고 98. 어떻게 98. 1번인가 2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실수로 이렇게 눈으로 풀다가 2점짜리 틀린 거야. 근데 그 원래 2점짜리는 나중에 고3 수능 대비 돼서 이제 2점짜리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눈으로 풀려요. 눈으로 이렇게 풀고 넘어가지. 뒤에 킬러 문제들이 엄청 그죠? 21, 21, 29, 32 그게 이제 어려운데 틀리면은 야 진짜 두손두발 두손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잖아요. 우리 학원에서도 그래요. 나는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 20, 21, 20, 21, 29, 30을 풀 수 있는 애들은 그것만 봐줘요. 딴 거 안 봐. 근데 그걸 풀 수 없는 애들은 그거 보지 말라 그러고 딴 것만 봐줘요. 포기하라고. 그냥 그거 다 틀려라. 그거 다 틀리고 앞에 20, 21은 객관식이니까 잘 찍고 주관식도 뭐 네 생일이든 네 몸무게든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나머지 문제에 투자해서 나머지 문제를 맞춰라라고 얘기를. 그럼 운 좋잖아? 그거 4개 빼고 다 맞거나 아니면 운이 정말 좋아서 객관식 2개 찍었는데 객관식 2개가 맞잖아? 그럼 2도 떠. 근데 잘하면 1등이 다른 잘하면 1도 뜨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 그럼 전략적인. 그래서 보통 3은 안정적으로 떠요. 3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다가갔을 때 다만 애들이 이제 미련한 고3 애들이 그거 4문제 합치면은 4점짜리 4문제가 벌써 16점이란 말이야. 그 16점을 포기를 못해. 그 16점을 포기하고 84점을 받아라 이거거든. 내 전략은. 어차피 넌 그거 30분부터 들고 있어도 못 푸니까 그거 16점 포기하고 84점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3은 뜨니까. 그리고 운 좋아가지고 객관식 좀 맞으면 그리고 정말 운 좋아서 주관식까지도 맞으면 이건 가끔 2도 뜨는 거거든. 1은 잘 안 뜨고 1은 거의 안 뜬다고 보면 되고 사실.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건데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고3 친구들이 그 4문제를 포기를 못해요.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가져. 그러니까 그 문제 근데 이제 그 문제에다가 시간 투자하겠다고 다른 문제 빨리빨리 풀다가 실수하면 결국에는 물사점이라고 표현해요. 3점짜리랑 크게 난이도가 다르지 않은데 4점만 붙어있는 거. 물사점들이 많아. 근데 물사점을 빨리빨리 풀겠다고 이거 물사점이네? 뒤에 가서 어려운 거 풀어야지 하고 이거 막 서두르다가 그거 틀리면 뒤에 가가지고 이거 맞춰도 여기서 이거 뭐 5분 투자해가지고 틀리고 이거 30분 투자해가지고 맞추면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미련이라는 같은 4점이야. 같은 4점인데 보통 그 킬러 문제들을 푸는데 몇 분을 쓰나요? 100분 중에? 보통 그 4문제 푸는데요? 한 문제당 한 7분 쓰지 않아요? 보통 그 4문제를 푸는데 이제 빨리 푸는 애들은 20분, 많이 푸는 애들은 3, 40분 쓰죠. 20분이요? 빨라도? 그 4문제요. 그 4문제 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제당 그러면 5분인데.
그러니까 그 네 문제 보통 풀 때 학생들한테 30분을 줘요. 평균적으로 30분 주고 그 네 문제만 대비하는 애들은 30분 안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4대 1,000만 원. 어. 야, 1등급, 2등급의 그 조건을 지키고 있는. 그거를 몇 개 더 맞느냐가 그 네 문제 빼고는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더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때 진짜 치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주고 싶은 충고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네 문제는 쳐다도 보지 마. 이게 안 봐요. 시간 낭비야. 차라리 나머지 것들을 더 맞추는 그 전략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걸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거 보지도 말고 그 네 문제만 봐.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 시간은 똑같이 걸려. 그거 네 문제를 아예 안 보고 나머지 걸 공부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아예 안 보고 네 문제만 그 네 문제만 공부하는 시간 똑같이 걸려. 그러니까 똑같아.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근데 막 무수능 보면은 수학 컷 1등급 79점이 어우 그거는 진짜 레알 불수능이고 보통은 진짜 와 엄청 어려웠다 해도 한 89점 후반이 정도고요. 평범하게 하면 90 초반 이렇게 나와. 물수능이면 뭐 한 90 몇 점? 90 후반도 있어요. 물수능이면.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2차 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생성한 다음에 위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든지 2차 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생성해서 위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든지 그러니까 1차식을 만들 수 있으면 1차식을 만들으라 이거예요. 대입법과 가관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차 항이 소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소거는 아니고 소거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돼. 인수분해.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을 만들든 아래 있는 방법을 만들든인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이 만들어진다면 1차식을 만들고 위에 있는 방법들을 풀면 되고 2차항을 소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그러면 는 0꼴인 인수분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갑니다. 71.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보시면 y제곱에 마이너스 2y 네 2x 플러스 y는 4. 왜 문제 있어 은우야? 네, 자 2y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y는 9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소거하면 되겠죠. 2차항이 소거가 돼요. 깔끔하게 그죠? 자 위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아래로 뺍시다. 자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왜 마이너스 y? 아니. 곱하기 2에서 뺐어요. 네 곱하기 2를 한 다음 뺀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요거 1차식을 뭐 y는 뭐 x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든 해서 연립 다시 대입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1차식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또 4개. 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문제 풀이 방법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4개 나오겠죠? 여긴 2개 나오네요. 예, 근이 안 나오는 순간이 나오는. 자, 뭐 1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되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2차항이 소거가 불가능하죠. x제곱 마이너스 xy는 12 xy 마이너스 y제곱은 4 이렇게 2차항 소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에다 곱하기 3을 해서 위에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플러스 3y제곱 는 0이다가 되면서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는 0이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x는 y일 때 x는 3y일 때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오케이.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요.
대칭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로 식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x랑 y의 자리를 당장 바꿔도 식의 변함이 없는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닌데요? 개 쉬운데요? 그래서 x랑 y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문자의 위치를 바꿔도 그게 변함이 없는 그 연립방정식을 대칭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대칭식인 경우에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찾아주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왜? 이제 풀어주면 되지. 72번. 예, 그쵸? 자, 72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이래. 야, 이거 지금 당장 x랑 y 자리 바꿔보면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5다고 y제곱 마이너스 yx 플러스 x제곱은 3이다라서 식이 변함이 없지. 맞아요? 식이 변한다는 게 변한다.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5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x랑 y 자리 바꾸면 2y 플러스 x는 5다여서 둘은 다른 식이야. 계속 빼고 바꾼다. 네, 그냥 문자만 바꿨을 때 그 식에 같은 식이 된다고요. 다른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다른 식이 된 거잖아. 근데 얘는 같은 식이 된 거잖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칭식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녀석을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 표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을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는 5다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을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3xy는 3이다라고 바꿔줄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뺍니다. 자, 그러면 xy 자체를 하나의 문자라고 봐야 돼요. xy, x 더하기 y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문자로 봐야 되는데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xy는 2다가 되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은 4 넘어가면 9 그러면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세트를 얻은 거야. x 더하기 y는 3이고 x 곱하기 y는 2인 세트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고 x 곱하기 y는 2인 세트야. 자, 근데 이게 두 근의 얘를 두 근의 합이고 얘를 두 근의 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맞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t-1에 t-2는 0이다가 되고 그러면 t는 1 또는 t는 2가 되는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두 근을 x랑 y라고 한 거잖아. 얘의 이 녀석의 두 근의 x랑 y라고 한 거지 뭐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x는 1, y는 2 또는 x는 2, y는 1 이렇게. 알겠지? 자, 근데 조금 이제 잔머리 쓰는 놈들은 여기에서 그냥 선생님 더해가지고 3 곱해가지고 2 그럼 이거는 1이랑 2가 있거나 2랑 1이 있네요 라고 바로 찾기도 해. 무슨 조건? 그죠? 정수 조건이 없으면은 정수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만 근데 다 정수예요 이런 문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금방 찾아요. 찾으려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초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벌써부터 그런 어차피 나중에 쓰긴 할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t제곱에 두 근의 합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x랑 y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수분해 해주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는 0이다가 되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t는 마이너스 2다가 돼. 그럼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다랑 또는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해서 총 4개의 근이 나옵니다. 아쉽죠? 아쉽죠? 자, 공통근.
공통근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방정식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을 공통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공통근은 두 방정식 중 어느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던 간에 참이되는 것을 바로 공통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네. 칠판 지우면서 개념 설명. 네. 야, 어렵지 않아. 공통근이라는 말 니네 저기 언제적이야? 그 중학교 3학년 때도 들어갔단 말이야. 야, 중3이면 니네 완전 저기 코치지기 시작이지. 몇 개월 전에 코치질 했잖아. 딸만 저기여도 저기. 세뱃돈 많이 받았냐? 이번에 고등학교 아, 진짜? 나한테 기부 좀 해. 기부 좀 해, 나한테. 때막 상상한 것처럼 100만 원입니다. 야, 요즘 애들은 막 100단위로는 그냥 넘어가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넘어? 친척들이 많은 게 사촌이 무슨 한 30명 되나 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받아? 친척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계시고. 아니 나는 평소에 많이 받아도 20 간신히 넘게 친척이 워낙 없어서. 나 학생 시절에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인생에 가장 많이 받아온 세뱃돈이 13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 13만 8천 원. 근데 그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로 하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그 2배 정도까지는 차이 안 나. 그래도. 그러니까 1.5배 정도다라고 생각. 20만 원 정도 받은 거죠. 얼마냐? 110만. 아니야 난 설마? 아니 나 최대가 20만 원이었거든.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 왜 점점 내려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그래서 여기 33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와. 안 주더라고요. 세배는 했니? 네. 근데 안 줬어? 세배만 받고 입 싹 닦아서 이렇게? 저희가 친척이 저희 가족하고 딴 가족밖에 안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척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세배를 하면 돈을 받는데 아빠가 그때 마침 현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받았어요. 나중에 주신대? 계좌이체 해달라 그래. 아니, 그렇다고 했는데 아빠 까먹은 거 같아. 그니까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받아야 돼. 근데 또 이상하게 공무원은 졸업한다고 돈을 주더라고. 세배도 안 해. 그게요. 청주로 갔니? 20만 원. 네? 청주로 갔니? 아니요. 청주는 그냥 가게만 하실 분이야? 누가요? 아버지. 안 간대요? 청주에 가게 하시잖아. 네. 그냥 거기만 하실 분이야? 대학교 좋은 데 붙으면은 많이 받겠죠. 아니지. 20살 되고 나서 못 받는 거예요. 졸업할 때 맞지? 그지? 그때가 이제 고3 올라갈 때. 아니요. 니네 나갈 때는 안 가요. 공부해서. 그때 데려가야 되는데. 난 나중에 애기 나면 꼭 데려갈 거야 그때. 그때 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놀아요. 군대 갔다는 말이 할머니 집 가면은 어떻게? 아니에요. 군대 갈 때도 많이 못 받고 내가 받았던 최고 액수는 언제 받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왜냐면 그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제 설날에 시골에 간 적이 없어요. 사촌이 엄마 쪽은 아닌데 아빠 쪽은 많지가 않아서 친가에 있을 때는 저쪽은 와글와글한데 우리가 절로 가면 다 가요. 완전 그냥 안 가는 게 나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야 친구 나는 만났어. 설날 때 친척 4명 만났어. 4명? 내 또래? 아니 다 포함. 어른들 다 포함? 내 또래 없어. 왜 갔냐? 간 것도 아니야. 낙골당에서 만나서 바로 헤어졌어. 그냥 그래도 세뱃돈 받았으면 됐죠. 조금이라니. 땅을 파봐라 임마. 그 돈이 나오나. 어차피 저 성인 아니라서 받자마자 바로 엄마 손으로 가는데 헐. 33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3만 원만 떼어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 통장 속. 야, 네 통장이면 네 돈이지. 근데 내가 가려는 대학교 등록금 1년 600이라. 등록금 없어 쓰신데? 아니 혹시 나는 거의 등록금을 쓰려나 했는데 하니까 그냥 20살 되면 주지 않을까? 아니야. 자 볼게요. 결혼할 때 주실 수도 있어. 자 볼게요. 나중에 너 군대 갔다 오면 없어 이제. 보상 심리 딱 그런 게 있는데 야, 어때요? 야 원래 인생이 그래. 군대 갔다 오면 네 통장 텅텅 비어 있어. 쌤도 그랬어요. 경험담이시구나. 아니야. 쌤 근데 그거 진짜예요. 제가 아는 사람 부모님한테 다 줘서 통장에 3,800만 원 있다 했는데 그거 군대 갔다 오면 다 없어질까요?
아니야. 보통 부모님 다 보관하고 계시죠. 그래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지는 건 왜 이해가? 아, 그냥 저주한 건데 다 없어지라고. 수야가 다 없어지라고. 야, 봐봐요, 요거 연립할 거예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고 쓰는데 지금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2차식과 2차식 연립할 때 2차항 소거가 가능하므로 내가 2차항 소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은 0에서 자 빼봅시다. 그러면 x제곱항 사라지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은 m 플러스 1x 플러스 m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1이 똑같네. m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m 플러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에 m 플러스 1는 0. 그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선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맞나요? 근데 얘네 둘이 갖는 의미가 좀 달라요. 지금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기 위한 m의 값과 그 공통근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두 개인데 공통근을 갖기 위한 m의 값과 그때의 공통근. 근데 내가 방금 찾아낸 것은 이 두 가지가 좀 의미가 다른 게 얘는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그때의 m을 찾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고 x 찾은 거니까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때의 m을 찾자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녀석은요 m은 일단 마이너스 1인데 m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공통근은 뭐지? 공통근을 찾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서 m을 먼저 찾아놓고 공통근을 찾는 거냐 공통근을 먼저 찾아놓고 그때의 m을 찾는 거냐의 차이야. 살짝 달라요. 그래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쨌든 이 새끼 공통근이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m은 0이다 해서 그럼 이때의 m은 1이다가 나와. 1.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통근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의 m은 1이다 라고 요렇게 두 가지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m이 마이너스 1인데 그때의 공통근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m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도 m작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돼요. 두 식이 일치해버렸네. 일치. 야, 두 근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근이 무수히 많다. 그지? 일치한다는 거. 근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건 아니고 두 개 아니에요? 아니죠.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근이에요. 연립방정식에서의 1차와 1차 같은 경우에는 1차와 1차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L직선과 M직선을 그렸을 때 이 둘이 만나는 P, Q가 이 녀석의 근이 되는 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와 2차인데 두 2차가 일치하잖아. 그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고. 그쵸? 아시겠습니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x가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정방정식 봅니다. 부정방정식. 부정. 와, 진짜. 응? 응? 세종부터 치워져 있잖아. 깜네 스스로를. 아이, 진짜. 고은중 클라스. 그거 아니에요 정신 알았어, 알았어. 탈고운. 알았어. 어디 가서 가오동에서 왔다고 하지 마라. 가오동은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야.
자,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이 너무나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라라고 하면 엄청 많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6도 있고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9도 있죠. 그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 녀석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 적을 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정방정식은 그치 여기에 이제 조건을 추가시켜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랑 y는 자연수다. 정수여도 무수히 많고요.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1, 4, 2, 3, 3, 2, 4, 1 네 개밖에 없죠. 그쵸?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이 너무나 많아서 근을 고를 수가 없는 식을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건을 주는데 우선 이 조건의 형태다. 첫 번째 정수나 또는 자연수인 경우에서는요. 정수나 자연수인 경우에서는 뭐 더하기 뭐 곱하기 뭐는 뭐 아니면은 뭐 더하기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주게 합니다. 보통은 예, 일일이 찾아 노가다로. 네, 두 번째가 이제 실수 조건인데요. 자, 실수 조건에서는 뭐를 이용하느냐?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뭐 0 이런 거. 이렇게 주면은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는 0이 나오려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0이 얘는 이제 실수 조건 0이라고 썼지만 여기다가 세모라고 한 이유는요. 여기가 반드시 0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해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는 0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풀었어요. 는 0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는 하고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써있는 것을 좀 어색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방정식에서는 그것을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74번 문제 보시면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이 녀석을 내가 앞에 있는 것을 x로 묶으면 y-2가 생기고 뒤에 있는 걸 y-2라고 묶으면 는 3이죠. 그쵸? y-2로 묶으면 x 플러스 1 곱하기 y-2 는 3이에요. 그러니까 는 0을 만드는 게 아니야. 정수 조건에선. 얘가 지금 문제가 정수 조건이래잖아요. 정수 xy 순서상. 그러니까 정수 조건에서는 는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는 어떤 정수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 찾아야 되는 거죠. 1 곱하기 3이 있고요. 3 곱하기 1이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3이 나오려면은 x는 0, y는 5, 여기는 x는 2, y는 3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글이 나오게 됩니다. 뭐야 왜 4개야? 마일 마삼도 있네요. 마삼 마일. 네 재밌으라고. 왜 눈치를 못 채고 그래?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4, y는 1 이렇게 해서 4개의 글이 나오게 됩니다. 4개. 네, 재밌죠? 또 어떻게 족같이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네가 좋아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보십시오.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는 0이 되게 만들어서요. 실수의 제곱은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괄호 속이 0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2번 방법 있잖아요. 개념 81의 2번 방법.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결편은 아니고 이거 시험기간에 다룰 건데요. 많이 나오진 않아서. 한 문자에 대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용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많이 이용되진 않아요. 많이 이용되진 않는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그리고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다 풀려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정말로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7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면 일단 그 개념 2번이 왜 생겼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왜 생겨야 되냐면 x랑 y가 실수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수 x, y가 존재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실근 x, y가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거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용을 해야 실수 x, y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아니요. 그냥 다 풀려요. 네.
이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9x 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x랑 y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까요? 3x 마이너스 1y의 완전제곱식 생기고요.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완전제곱식이 생기네요. 네, 뭐 이 정도야 뭐 다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나오려면 3x-y가 는 0이어야 되고 y 플러스 2가 는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넣으면은 x는 너무 어려운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서 x랑 y를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 이것도 버리는 거고. 안 나와요 이거? 네. 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